세상을 보는 지식 채널입니다. 흔들리는 초승달과 이란의 오늘을 보는 5번째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번까지 우리는 화려했던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슬람 혁명으로 신정국가가 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흔들리는 중동의 마지막 시간으로 그 이후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란이 마주한 위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시아파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이란은 수십 년간 중동 전역에서 대리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그리고 이라크와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까지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란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왔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란은 존재 자체가 위협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소멸을 주장해왔고 핵 개발은 그 위협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기지를 수차례 공습했고 이란 핵과학자들에 대한 암살 작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2022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이란은 러시아에 자폭 드론 샤헤드를 대량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이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고 첨단 무기 기술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란은 스스로를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에 돌입했고 이란이 배후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졌습니다. 헤즈볼라도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중동은 다시 한번 전면전의 문턱에 섰습니다. 2024년 4월 수십 년간 대리전으로만 맞서던 이란과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서로의 본토를 직접 공격했습니다.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 수백 발을 이스라엘에 발사했고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이란은 다시 이스라엘을 미사일로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란을 타격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암묵적으로 존재하던 레드라인이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반격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헤즈볼라 지도부를 연이어 제거했고 시리아에서는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란이 수십 년간 공들여 구축한 시아파 벨트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란의 지역 패권 전략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대규모로 기습 공격한 겁니다. 이 공습으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을 비롯한 이란 군부 최고 실세들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달 22일 미국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한밤의 망치 작전이라는 작전명으로 미 공군과 해군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동시에 폭격한 겁니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였습니다. 미군은 지하 90m에 건설된 포르도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B2 스텔스 폭격기에서 초대형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도 함께 발사됐습니다. 미국이 이란 본토를 직접 공격한 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이란은 안팎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최대 압박 정책을 재가동했습니다. 이란산 원유 수출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경 기조입니다. 이미 휘청거리던 이란 경제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내부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테헤란의 상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리아라 가치 폭락과 치솟는 물가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제난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된 시위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졌고 독재자에게 죽음을, 팔레비가 돌아온다는 구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는 2022년 히잡 시위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입니다. 신정체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이란 국민의 절반 이상이 1979년 혁명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혁명의 열기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오직 억압과 빈곤, 그리고 닫힌 미래뿐입니다. 인터넷으로 세상을 보는 젊은이들에게 종교 경찰의 단속과 표현의 자유, 탄압은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정체제의 근본적인 한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개혁과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올 때마다 체제는 오직 탄압으로만 응답해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변화를 서구의 음모로 규정하고 반대 세력을 신혜적으로 낙인 찍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무조건 억누르는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 결속을 다지는 전략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사탄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빈 주머니가 채워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핵 협상을 통해 국제사회와 관계를 개선할 것인가, 아니면 고립을 자초하며 체제 수호에만 매달릴 것인가, 국민의 개혁 요구에 응답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탄압으로 일관할 것인가, 시아파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실리를 택할 것인가. 배다른 형제로부터 시작된 종교적 분열, 화려했던 왕정의 몰락, 혁명의 열기가 식어버린 차가운 신정국가,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직접 공격까지 받으며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 속에 흔들리는 체제. 이것이 2026년 2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란의 진짜 얼굴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보는 지식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